이번 시간에는 우리 RR 방식 라운드 로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R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각 프로세스를 시간 할당 양 동안만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한 후에 실행이 이제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프로세스한테 그냥 CPU를 넘겨주는 그 기법을 보고 우리가 RR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RR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 10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고안된 그 방식이에요. 이 10분할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 컴퓨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CPU가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하나만 있는데 내가 이제 컴퓨터를 켜서 메신저를 이제 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문서 작성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된다 안 된다? 되더라. 근데 실제로는 동시에 이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고 노래 프로그램이 있고 문서 작성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실행이 돼요. 이 컴퓨터가 사람이랑 이제 똑같거든요. 사람으로 따졌을 때 이 CPU가 이제 사람의 뇌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 오늘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수학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이 세 가지 책을 같이 이제 펴놓고 동시에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시간을 나눠놓고 공부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는 내가 국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밥 먹고 13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15시까지 이제 영어 공부하겠다. 그리고 영어 공부 끝나고 수학은 이제 15시부터 우리 이제 17시까지 공부하겠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얘네들도 실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메신저 프로그램이 됐든 노래 프로그램이 됐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됐든 얘네들이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초라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맨 처음에 이 메신저 프로그램이 CPU에 들어가서 3초 동안 뭔가를 처리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노래 틀어놓은 그 프로그램이 또 CPU에 들어가서 3초 동안 뭔가 또 처리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은 그 프로그램이 CPU에 들어가서 3초 동안 또 뭔가를 처리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메신저가 들어가서 또 처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 듣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뭔가를 또 처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그 프로그램이 CPU에 들어가서 뭔가를 또 처리하고 나온다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3초라는 그 시간을 나눠줬지만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 3초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시간을 전부 다 이제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느끼기에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실제로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이제 처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10분할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들이 시간 할당량 동안만 CPU에 들어가서 뭔가 실행을 하고, 만약에 실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프로세스한테 또 CPU를 넘겨주고, 또 다음 프로세스한테 또 CPU를 넘겨주고, 또 다음 프로세스한테 또 CPU를 넘겨주고, 그렇게 처리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 RR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할당되는 그 시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은 프로세스한테 이제 유리하고요. 그리고 할당되는 시간이 만약에 클 경우에는 FC, FS 그 방식과 같아집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얘는 이제 시간 할당량 동안만 이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 메신저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얘가 전부 다 실행이 되려면 만약에 20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노래 듣는 그 프로그램은 5초면 돼요. 그리고 문서 작성하는 이 프로그램은 만약에 30초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시간 할당량이 만약에 60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60초라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맨 처음에 메신저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60초 동안 뭔가 처리하고 나오면 되는데 20초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리고 노래 듣는 프로그램도 5초면 끝나는데 60초를 할당받았다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하는 이 프로그램도 30초면 되는데 60초를 이제 할당받았죠. 그러면
먼저 도착한 그 순서대로 그냥 처리하고 그냥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요 FC, FS가 도착한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CPU를 할당받는 그 방법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할당되는 그 시간이 클 경우에는 얘랑 이제 똑같아지더라. 그리고 할당되는 그 시간이 이제 작을 경우요. 할당되는 그 시간이 만약에 작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이 뭔가 CPU에 들어가서 뭔가 처리하고 나오죠. 나오면 그때 메신저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처리하고 그때 이제 처리 결과가 뭐였는지 CPU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 노래 듣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얘도 할당된 그 시간 동안 뭔가를 처리할 거예요.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겨줄 때 이 프로그램에서 어디까지 처리했었는지 그때 이제 결과는 뭐였는지 그런 걸 전부 다 또 CPU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 또 문서작성하는 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할당된 그 시간 동안 뭔가를 또 처리할 텐데 그때 할당된 시간 동안 뭘 처리했는지 그때 결과는 뭐였는지 그런 걸 또 CPU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 메신저 이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아까 얘 거 메신저 프로그램 거 그거 이제 기억하던 거를 다시 꺼내 와서 얘를 계속해서 이어서 처리해 줘야 되겠죠. 해서 할당되는 그 시간이 작은 경우에는 문맥 교환이 됐든 오버헤드가 됐든 이런 게 너무 자주 발생한다고요. 자주 발생돼서 요청된 그 작업을 신속하게 이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교환하다가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RR 방식이요. 자, 지금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면 프로세스에 보니까 P1이다, P2다, P3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얘네가 차례대로 준비 상태 큐에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할 때 그때 실행 시간이 이제 20초다, 4초다, 6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이 세 개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평균 대기 시간 그리고 평균 반응 시간 얘를 이제 구하래요. 그때 타임 실스는 우리 이제 4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시간 할당 양이 이제 4초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프로세스 번호하고 실행 시간만 있죠. 이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리고 P2는 언제 도착하는지 P3는 이제 언제 도착하는지 그런 게 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순서대로 동시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평균 대기시간, 평균 반응시간 이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진행시간하고 프로세스하고 실행시간 이런 것들 이제 써가면서 같이 보자고요. 그때 아까 이제 4초 시간 할당량이 이제 4초라 그랬어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0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프로세스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이제 4초 동안 뭔가 CPU에서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4초가 딱 지나면 이제 P1이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P2가 들어오니까 P2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CPU에 들어가서 4초 동안 뭔가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P2라는 그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이 4초밖에 안 되죠. 그러면 4초에 들어와서 4초 동안 뭔가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8초가 되겠네요. 그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P2라는 그 프로세스는 이제 실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다음 프로세스한테 이제 CPU를 넘겨주니까 이제 P3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제 4초 동안 뭔가 또 처리를 해요. 4초가 지나고 나면 이제 12초라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12초가 됐을 때 P1, 2, 3가 한 번씩 다 실행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또 4초 동안 또 뭔가를 처리하겠죠. 그러고 나면 4초 뒤에 다음 프로세스한테 이제 CPU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시점은 이제 16초가 될 거고 이제 P1이 끝났으니까 P2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P2는 아까 여기서 4초 동안 실행을 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럼 이제 P2는 더 이상 이제 실행할 게 없으니까 P3한테 이제 CPU를 이제 할당해 줄 거예요. 그래서 P3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처리하면 되는데 P3는 실행 시간이 이제 6초였어요. P3가 아까 여기서 이제 4초 동안 뭔가 처리하고 나면 이제 2초 동안만 뭔가를 더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2초 동안 이제 CPU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16초에 들어왔다가 2초 동안만 사용했으니까 이제 시간은 18초가 되겠죠. 18초가 되는 그 순간 이제 P3는 실행이 전부 다 이제 종료가 됩니다. 왜? 6초 동안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아까 여기서 4초, 여기서 이제 2초 그렇게 해서 6초 동안 뭔가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18초가 되는 그 시점에 UC라는 그 프로세스는 이제 실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프로세스한테 P1이라는 그 프로세스는 아직 실행이 안 끝났으니까 P1한테 CPU를 또 넘겨주겠죠. 그러면 18초가 되는 그 시점에 P1이 이제 CPU로 들어와서 또 4초 동안 뭔가를 또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22초가 되는 그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프로세스한테 이제 CPU를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P2도 다 끝났고요. P3도 다 끝났다고요. 그러면 다음 프로세스한테 CPU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또다시 4초 동안 뭔가 또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시점이 26초가 되는 그 시점이겠죠. 해서 P1이 또 4초 동안 뭔가 처리를 하고 나서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프로세스한테 CPU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P2하고 P3는 실행이 다 끝났다고요. 해서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또다시 들어와서 4초 동안 또 뭔가를 또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이제 30초가 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때 P1이라는 그 프로세스는 전체 실행 시간이 지금 20초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4초 동안 실행했죠. 여기서 또 4초 동안 실행했죠. 또 여기서 또 4초 동안 실행하고 여기서 또 4초 동안 실행하고 여기서 또 4초 동안 실행한다면 지금 20초 동안 다 뭔가를 다 처리했겠죠. 그러면 30초가 되는 그 시점에서 P1이라는 그 프로세스도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평균 반환 시간, 평균 대기 시간 그걸 이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평균 반환 시간부터 구해 볼게요. 평균 반환 시간은 거 어떻게 구하냐? 우리 P1이라는 그 프로세스는 30초가 됐을 때 이제 결과값을 반환받았고요. 그 다음에 P2는 이제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그리고 P3는 우리 이제 18초가 되는 그 시점에 반환을 받았죠. 해서 30 더하기 8 더하기 18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더한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이제 개수가 3개니까 3으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해서 P1이라는 그 프로세스는 3초가 됐을 때 이제 반환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P2는 이제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그리고 P3는 이제 18초가 되는 그 시점에 반환을 받았으니까 이 값들을 먼저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더하면 이제 56이 나오겠죠. 그리고 평균을 이제 구하는 거라 우리 이제 프로세스의 개수가 이제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56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8.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반환 시간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평균 대기 시간 구해보자고요. 평균 대기 시간은 거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제 대기 시간을 이제 구할 때는 종료 시간 빼기 도착 시간 빼기 실행 시간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각각의 프로세스가 몇 초에 도착하는지 도착하는 그 시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착 시간이 안 났으니까 전부 다 이제 여기다가는 0을 써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P1부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P1이 종료되는 그 시간이요. P1은 언제 끝났다? 우리 이제 30초가 됐을 때 이제 끝났더라. 그리고 빼기 도착 시간은 문제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0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시간이요. 이 P1은 20초 동안 이제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2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P1은 30 빼기 0 빼기 2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1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P2라는 그 프로세스요. 그 프로세스는 언제 끝났다? 우리 이제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끝났더라. 해서 종료 시간은 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 시간은 이제 안 나왔으니까 0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실행 시간이요. P2라는 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은 이제 4초였어요. 해서 8 빼기 0 빼기 4 해주면 대기 시간이 이제 나옵니다. 해서 P2라는 그 프로세스는 8 빼기 0 빼기 4에서 우리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P3요. P3는 이제 언제 끝났다? 우리 이제 18초가 되는 그 시점에 끝났다. 해서 종료 시간이 이제 1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 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0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 그리고 실행 시간은 P3는 이제 6초 동안 실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해서 18 빼기 0 빼기 6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1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 이제 프로세스마다 대기 시간을 전부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P1이라는 그 프로세스로 봤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실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P2하고 P3가 이제 실행되는 동안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P1이 들어가서 뭔가 또 처리하고 나오고, 그리고 P3가 또 처리되는 동안 또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P1만 CPU를 이제 사용했다고요. 해서 얘를 봐도 10초가 맞죠? 그 다음에 P2요. P2라는 그 프로세스는 맨 처음에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4초 동안 실행되는 동안 기다렸다가 P2가 처리를 하고 이제 그냥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해서 P2라는 그 프로세스는 4초 동안만 대기한 게 맞죠? 그리고 P3요. P3라는 그 프로세스는 맨 처음에 이제 P1이 그리고 P2가 처리되는 동안 이제 4초 기다렸어요. 그리고 P3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뭔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P1이 또 4초 동안 실행되는 동안 또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P3가 들어와서 여기서 P3가 이제 CPU를 사용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됐다고요. 해서 이 P3라는 그 프로세스는 실제로 대기한 그 시간이 12초가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대기 시간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P1은 10초 기다렸고 얘는 이제 4초 동안 대기했었고 얘는 이제 12초 동안 대기했었으니까 이 값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프로세스가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해서 10 더하기 4 더하기 12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26이 나올 거고 26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6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제 8.6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평균 반환 시간은 이제 18.6이고요.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은 8.6하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RR 방식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됐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진행 시간이다, 프로세스다, 실행 시간이다 이런 것들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올바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준비 상태 Q에 각 프로세스들의 도착 시간과 실행 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RR 방식이요, 라운드 로빈으로 우리 이제 스케줄링을 한대요. 그때 평균 대기 시간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지금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제 A다, B다, C다, D다 하고 이렇게 이제 4개 프로세스가 있고 그때 각각 이제 도착 시간과 실행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이제 라운드 로빈 이 방식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할 때 평균 대기 시간 얘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는 각 프로세스에 이제 시간 할당 양 동안만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한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한테 CPU를 이제 넘겨주는 그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타임실스 시간 할당 양은 이제 얼마다? 4초다. 4초씩만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문제 요거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하고 도착 시간하고 실행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진행 시간하고 프로세스랑 이제 실행 시간 그거 이제 써가면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라운드 로빈 방식은 아까 타임실스가 이제 4초였으니까 최대 이제 4초씩만 이제 할당을 받아서 4초씩만 CPU를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4초가 끝나면 다음 프로세스한테 CPU를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0초일 때요. 0초일 때 A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도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그 프로세스가 들어가서 시간 할당량 타임 실스만큼 이제 4초 동안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4초 동안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4초가 되겠죠. 4초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그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 B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1초에 이제 우리 도착을 한다 그랬으니까 A 다음에 이제 B가 도착하겠죠.
해서 B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4초 동안 또 우리 CPU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8초가 되겠죠. 근데 이 B라는 그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이 이제 4초라고요. 그러면 이제 B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4초 동안 CPU를 사용하고 나면 B라는 그 프로세스는 이제 끝나겠죠. 해서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B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프로세스한테 이제 우리 CPU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도착 시간을 봤을 때 이제 2초에 이제 도착하는 게 우리 C라는 그 프로세스니까 C한테 이제 우리 CPU를 이제 넘겨주겠죠. 해서 우리 C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4초 동안 이제 CPU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2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 D라는 그 프로세스요. D가 4초 동안 이제 CPU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나면 이제 16초가 되겠죠. 그러면 A, B, C, D, D까지 전부 다 이제 다 수행을 했으니까 다음에 우리 이제 A한테 CPU를 이제 넘겨준다고요. 그러면 이 A라는 그 프로세스가 4초 동안 이제 CPU를 이제 사용해서 뭔가를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20초가 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A라는 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봤을 때 8초예요. 그러면 A라는 그 프로세스가 여기서 이제 4초 실행하고 여기서 4초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A라는 그 프로세스는 지금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겠죠. 해서 A는 20초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B도 아까 이제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인 우리 C한테 이제 CPU를 이제 넘겨줘요. 해서 C가 또 4초 동안 이제 뭔가 실행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그때 이제 24초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C가 다 실행했으니까 이제 D한테 프로세스를 넘겨주겠죠. 그때 우리 이제 D라는 그 프로세스에 우리 이제 실행 시간을 봤을 때 이제 5예요. 5.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4만큼 이제 실행을 시켰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D가 이제 1만큼 이제 이렇게 실행을 이제 할 거라고요. 그럼 이제 D라는 그 프로세스는 여기서 이제 4초, 여기서 1초, 총 5초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실행이 이제 종료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24초에 이제 D가 1초만큼 이제 실행을 시켰으니까 이제 25초가 됐을 때 D라는 그 프로세스가 실행이 이제 끝나겠죠. 해서 D는 이제 25초가 되는 그 시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C가 아직 종료가 안 됐으니까 C한테 이제 CPU를 이제 넘겨주겠죠. 그러면 C라는 그 프로세스는 우리 여기서 이제 4초, 여기서 이제 4초, 그렇게 이제 8초 동안 실행을 했었어요. 이 C라는 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보면 이제 9초니까 4초, 4초, 그렇게 이제 실행이 끝나고, 그리고 1초가 남았으니까 1초 동안 이제 CPU를 이제 사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C도 이제 종료가 되겠죠. C가 이제 종료되는 그 시점은 26초가 됐을 때 이제 C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A, B, C, D 이 프로세스가 싹 다 이제 실행이 다 끝난 그 상태가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평균 대기 시간을 이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각 프로세스마다 우리가 이제 대기 시간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 대기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이 A라는 그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A라는 그 프로세스는 0초에 도착을 해서 8초 동안 이제 실행이 돼요. 그때 A라는 그 프로세스는 0초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4초, 여기서 4초에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때 A라는 그 프로세스는 20초가 되는 그 시점에 종료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기 시간을 구해줘야 되는데 A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되기 전까지 B하고 C하고 D하고 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동안 대기하고 있었죠. 그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라는 그 프로세스는 이제 종료 시간이 이제 20이에요. 20에서 도착 시간을 일단 뺍니다. 빼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실행 시간 얘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기 시간이라는 거는 종료 시간 빼기 도착 시간 빼기 실행 시간이요. 그러면 B라는 그 프로세스를 봤을 때 B라는 그 프로세스는 우리 여기서 4초만큼 실행하고 여기서 이제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그냥 이제 끝나버렸죠. 그러면 B라는 그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기 전에 A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되는 동안
기다렸다고요. 해서 이 B라는 그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은 4초다.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 얘는 이 B라는 그 프로세스는 도착을 이제 1초에 했잖아요. 1초가 되는 그 시점에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B라는 그 프로세스는 실제로 대기하고 있던 그 시간은 3초밖에 안 되는 거죠. 해서 이 도착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따져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A부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A라는 그 프로세스에 종료되는 그 시간은 이제 20이고요. 그때 이제 도착 시간은 지금 0하고 그렇게 써져 있고, 그때 이제 실행 시간이요. 실행 시간은 8이라고 써져 있죠. 해서 20 빼기 0 빼기 8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B라는 그 프로세스요. B라는 그 프로세스의 종료 시간이요. B라는 그 프로세스는 8초에 이제 종료가 됐죠. 그리고 도착 시간, 도착은 이제 1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 시간이요. 실행 시간은 여기 4하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8 빼기 1 빼기 4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C라는 그 프로세스요. 그 프로세스는 종료되는 그 시간이 26초가 됐을 때 이제 종료가 돼요. 그리고 도착 시간은 우리 C라는 그 프로세스는 이제 2초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실행 시간은 9초입니다. 해서 26 빼기 2 빼기 9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D라는 그 프로세스는 25초가 됐을 때 이제 종료가 됐다고요. 그때 이 D라는 그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은 이제 3초고요. 실행 시간은 이제 5초입니다. 해서 25 빼기 3 빼기 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해서 20 빼기 0 빼기 8을 하게 되면 이제 12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8에서 1하고 4를 이제 빼주면 3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26 빼기 2 빼기 9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15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D라는 그 프로세스는 25 빼기 3 빼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17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방금 구한 게 각각 프로세스마다 구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라. 그게 이제 문제니까 이 대기 시간들에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줄 때 이 값들을 싹 다 이제 더한 다음에 그때 이제 개수가 4개니까 4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해서 12 더하기 3 더하기 15 더하기 17이요. 우리 이제 대기 시간 구한 거 그거 이제 싹 다 더한 다음에 개수가 총 4개니까 4로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3 더하기 15 더하기 17을 계산하게 되면 얘네 이제 47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47 나누기 4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7 나누기 4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11.75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균 대기 시간은 11.75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적을 때 11.75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돼요.